네, 오늘 제가 발표한 논문은요, Compressive Overall Feature Distillation 이라는 논문이고요. 이제, ICCB 2019년도에 발표된 논문이고, 조금 기간이 됐지만 그래도 이제 방향성 측면에서라든지, 기념비적인 논문이라서 이제 갖고 와서 발표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 주제와도 어느 정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고 이제 포괄적으로 많은 부분에 적용을 할 수 있는 메소드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델을 작게 만들고 이제 제한적인 리소스 안에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모델 프루닝하고 모델 퀀타이제이션하고 논리 디스틸레이션이 있습니다. 근데 논리 디스틸레이션은 가장 최근에 나온 방법으로서 이제 힌튼이 처음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처음에 나온 KD 메소드는 이제 티처 네트워크의 이제 아웃풋 결과값만을 가지고 소프트맥스를 통과해서 이제 스튜던트 네트워크를 이제 티처 네트워크의 아웃풋 값을 따라가게 만드는 방법이었고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아웃풋 디스틸레이션이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에 가깝게 변형이 되는 바람에 아웃풋이 그 히든 피처를 조정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게 된 것이 이제 피처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피처 디스틸레이션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제 네트워크 안에 있는 그러니까 좀 더 작고 컴팩트한 스튜던트 네트워크 안에 있는 히든 피처들을 혹은 베리어블들을 이제 티처 네트워크에 피처들을 담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바는 좀 더 복잡하고 성능이 높은 티처 네트워크에 숨겨진 피처들을 스튜던트 네트워크가 닮아가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앞서 소개되었던 이제 피처 디스틸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FT랑 AB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FT는 이제 오토 인코더를 사용을 해서 인포메이션 리키지를 줄였다라고 어필하고 있고 AB는 이제 액티베이션 네트워크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안에 있는 액티베이션 펑션에 집중을 함으로써 그래서 옮겨지는 피처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성능을 높일 수 있게 제한되었는데요. 네, FT랑 AB는 이제 티처의 피처 밸류를 왜곡시킨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어, 논문의 컨트리뷰션으로 주요 어필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티처 네트워크에서 스튜던트 네트워크로 디스틸레이션을 시킬 때 이제 피처 밸류들의 인포메이션이 미싱되지 않도록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어, 이 논문에서 저자들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피처 디스틸레이션 로스를 새로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디스틸레이션 피처 포지션을 결정을 하고 디스턴스 펑션도 제안을 함으로써 티처 트랜스폼과 스튜던트 트랜스폼을 통해서 보다 디스틸레이션을 효과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피처 디스틸레이션을 할때 전통적인 방법부터 저자들이 제안하는 방법까지 모두 다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험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증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논문 제목이 Compressive Overhaul이라는 제목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한 방법은 이제 두 가지 팩터에 집중을 하는데요. 그래서 액티베이션 스테이터스와 이제 피처 레스폰스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렐루 펑션을 지났을 때, 렐루 펑션을 지난 것이 이제 피처 인포메이션의 대부분을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착안을 해서 제안을 하였고, 그에 뒷받침하는 논문으로 이제 recent studies라고 제가 표시한 각주를 다른 논문을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런의 액티베이션이
이제 네트워크의 표현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안을 하였고요. 그래서 컨트리뷰션은 총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마질렐루 펑션이라는 것을 제안을 해서 이제 그 디스틸레이션 피처를 디스틸레이션을 할 때 이제 포지션에 따른 포지션을 바꿔서 좀 더 효율적으로 전달되게 하였고, 이제 L2 디스턴스, partial L2 디스턴스 펑션을 써서 이제 스튜던트에 전달되는, 그러니까 스튜던트의 피처와 이제 티처의 피처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계산하는 펑션을 제안을 하였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총 로스를 제안을 함으로써 이제 피처 디스틸레이션의 성능을 확보를 했습니다. 피처 디스틸레이션에 간략하게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오른쪽 밑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티처 네트워크의 중간중간 나온 피처들을 트랜스포메이션을 거침으로써 이제 스튜던트 네트워크와 트랜스폼을 거쳐서 이제 같은 공간 안에 어떻게 보면 매핑을 함으로써 중간의 디스턴스를 줄여서 학습 과정에서 스튜던트 네트워크가 조금 더 높은 성능을 낼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에 따른 네트워크의 컴팩트함도 가져갈 수 있어서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처 디스틸레이션의 로스 펑션은 다음과 같이 제시가 되는데요. 그래서 티처 네트워크에서 나온 피처와 스턴트 네트워크에서 나온 피처를 트랜스폼한 것의 거리를 재는 것이 이제 로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로스를 정의를 할 때 이제 중요한 정보의 손실 없이 디스틸레이션을 수행을 하는 것이 제일 포커스가 될 텐데요. 그래서 저자들은 이렇게 여태까지 소개된 피처 디스틸레이션의 방법을 나열을 함으로써 이제 미싱 인포메이션을 어필을 하고 있고, 어, 여태까지 소개된 방법들이 이제 디포메이션 과정을 거쳐서 인포메이션이 제대로 풍부하게 전달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한 방법은 이제 앞으로 소개할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미싱 인포메이션이 거의 없는 네거티브 피처스만 미싱 인포메이션으로 두고 포지티브 피처즈는 활용을 함으로써 성능을 높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티처 트랜스폼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티처의 히든 피처를 이제 옮기기 쉬운 형태로 바꿔주는 트랜스포메이션을 뜻하는데요. 제한된 방법에서는 이제 마진 렐루를 썼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마진 렐루라는 것을 잠깐만 먼저 제안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렐루를 통해서 나온 값들이 이제 보통 포지티브한 밸류를 가지는 값들은 이제 beneficial information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네거티브한 값들을 가지는 것들은 이제 0의 값을 가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저자들은 티처 네트워크에서 나온 값들의 이제 음의 값을 지니는 것들이 이제 스튜던트 네트워크의 음의 값을 지니는 것보다 값이 높으면 다시 소개를 드리자면, 네, 이 스튜던트 레스폰스가 타겟 밸류보다 낮을 때는 이제 증가할 필요가 없고, 이제 높으면 감소되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진 밸류를 제안을 하게 되었고요. 간단히 다시 정리하면 오른쪽 하단 그림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m 값을 수동으로 정하는 것보다 이제 채널 간의 expectation 값으로 정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디스틸레이션 피처 포지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렐루는 이제 beneficial information을 통과를 시키고 이제 adverse information을 필터 아웃 한다고 보면 되는데, 이 렐루를 통과하기 전에 저희들이 제안한 방법에서는 여기서 이제 피처들을 뽑아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이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그림은요, 이제 일반적으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을 하고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 그, 이 렐루 펑션 직전에 나와 있던 피처 밸류들을 디스틸레이션을 할 때 그 디스틸레이션 네트워크로 가져옴으로써 어, 말진 렐루를 사용을 해서 이제 스튜던트 네트워크의 피처 밸류가 티처 네트워크의 피처 밸류를 닮아가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자들이 제안한 방법은 이제 렐루 직전에 나와 있던 티처 네트워크의 밸류들을 옮기는 방법으로서 여기가 이제 적당하다라고 어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해야 될 텐데,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트레이닝의 안정성을 위한 방법으로 이미 17년도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이제 트레이닝 모드와 이밸리에이션 모드에서 동작을 다르게 한다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만약에 스튜던트 네트워크가 노멀라이즈 어떤 특정 모드에서 노멀라이즈가 됐으면 티처도 이제 똑같은 모드에서 노멀라이즈가 되어야 한다. 즉 이제 트레이닝 모드로 가야 한다라고 저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제안한 방법은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이제 원바이원 컨볼루션 레이어 뒤에 붙임으로써 스튜던트 네트워크 피처 그 디스틸레이션 네트워크를 구성을 할때 붙임으로써 티처 네트워크에서 논리 디스틸레이션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어, 그러니까 티처 네트워크에서 나온 피처 밸류들이 이제 렐루 펑션 뒤쪽에서 펴져 나오기 때문에 이제 네거티브 밸류 값들은 0을 가짐으로써 이제 포지티브 밸류의 값들만이 이제 활용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이 조금 두서가 없었는데 다시 정리를 하면 만약에 티처 네트워크의 값이 양수면 이제 스튜던트 네트워크의 렐루를 통해서 나온 값들도 티처 네트워크와 닮아가야 하고 이제 음수면 스튜던트 네트워크도 비슷한 값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제 말진 렐루를 제안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진 렐루를 식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요. 이 n 값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특정 채널에서의 expectation, 그러니까 티처 네트워크의 특정 채널에서의 expectation 값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식에 보시는 것처럼 0보다 작은 값들의 expectation 값을 m으로 설정을 함으로써 이 평균 값들보다 스튜던트 밸류가 낮은 값들은 이제 무시를 하게 되고요. 높은 값들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진 렐루는 스튜던트 네트워크의 디스틸레이션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타겟 피처 밸류 값들을 정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피처 밸류들을 정해줬으면 이 정해준 피처 밸류들을 가지고 이제 거리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제대로 잘 전달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거리를 살펴봐야 하는데 다음과 같이 디스턴스 펑션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스튜던트 네트워크에서 만약에 이 티처 네트워크보다 값이 작았을 때는 이제 0의 값을 가지게 되고 이제 스튜던트 네트워크의 활성화 값이 레스폰스 값이 티처 네트워크보다 크게 되면 디스턴스를 설정을 하는 것으로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스턴트 레스폰스가 타겟 밸류보다 작으면 이제 렐루에서 값들과 상관없이 이제 0을 값을 반환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디스턴스 펑션을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총 로스 펑션은 다음과 같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에 맞는 로스 펑션과 이제 디스틸레이션 펑션을 더해줌으로써
총 로스 펑션을 제한을 하고 있고, 이제 실험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저자들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이제 성능을 입증을 했는데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부분과 오브젝트 디텍션 부분,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이제 여태까지 제한되었던 피처 디스틸레이션보다 더 높은 성능을 가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와 이제 티처 스튜던트 시뮬러리티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어블레이션 스터디는 이제 말 그대로 베이스라인과 포지션 어디서 뽑을 것인지 어떤 패치 노멀라이제이션을 더한 값, 그리고 이제 새로 제한될 로스 값을 각각 추가시켜서 성능이 점차 낮아지는, 성능이 점차 높아지는, 에러 레이트가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모드에 따라서 이제 동작이 다르게 하기 때문에 트레이닝 모드에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퍼런스들은 이제 제가 이 논문을 리뷰하면서 주목할 만한 논문들을 꼽아봤고요. 이 PPT 안에 이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지? 그 아까 그 아키텍처 한번 좀 봐요. 그 렐루하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건 제안하고자 하고 좀 다른 점이라는 건 이제 말진 렐루라 그래가지고 맨 오른쪽 거를 이제 사용한 거고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loss function이라고 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loss하고 다른 뭐 그 차이가 뭐예요? 그래서 일단 그동안에 왔던 거고. 네, 마진렐루를 저자들이 사용한 이유는요. 이제 스튜던트 네트워크의 네거티브 값들이 이제 티처 네트워크의 네거티브 값보다 더 낮아졌을 때는 이제 베네피셜한 인포메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M이라는 스트레스홀드를 두어서 어떤 것을 디스틸 할 것인지 결정하자라고 제안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M 값을 정할 때 티처 네트워크에서 나온 피처들이 음수의 값을 가질 때의 expectation 값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 값보다 이제 스튜던트 네트워크 값이 작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무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래서 같고, 이제 하여간 그 m을 이제 loss 펑션을 통해서 찾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래서 그 value에 대한 그 그러니까 새로운 value 값으로 그 m을 포함한 value로 그렇게 해서 뭔가 결과가 좋아졌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비교는 그 저기 같은 랩 출신 쪽하고 비교한 것 같은데 허 쪽에서 네, 맞습니다. 어, 음, 그래서 지금 그게 탑1 에러하고 탑5 에러에서 이제 몇 개의 아키텍처를 가지고 이제 해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레지넷하고 뭐 이런 뭐 레지넷들하고 모바일 넷 같은 것들로 어, 그래서 이제 뭐 이거를 지금 하게 된 동기는 코드가 지금 있어서 그런 거죠. 네, 돌려봤어요, 그래서 네, 코드는 확보해 놓았고요. 그래서 어,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스켈레톤을 통한 액션 인식을 이제 피처 음, 디스틸레이션을 통해서 수행을 하고자 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여기 나왔던 핀넷스까지는 코드 구현이 완료가 되었지만 이제 이 부분은 수행을 하고자 이제 코드를 짜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음, 왜냐하면 이제 스켈레톤 디스틸레이션을 수행을 할 때는 완전히 네트워크들도 다르고 데이터셋도 다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코드를 좀 짤 필요가 있어서 어, 저자들이 제안한 방법을 통해서 코드를 새로 짜고 있습니다. 음. 그 스켈레톤을 이제 하려고 하는 이유는 하여간 로드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네, 대량 로드. 맞습니다. 음, 스켈레톤 네트워크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파라미터 수가 엄청나게 많고 네트워크가 무겁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디스틸레이션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당연히 이제 뭐 로드를 이제 줄이게 되는 거는 이제 좋을 거는 같은데 지금 그 스켈레톤 관련해 가지고는 이 저기 트레이닝 할 때는 이제 물론 당연히 실시간은 아니겠지만 테스트 할 때는 이제 실시간으로 돼야 되는데 그렇죠? 아, 네, 맞습니다. 오케이 알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 메소드가 티처 네, 네트워크에 있는 피처를 스튜던트에 어, 직접적으로 넣어주는데 그 피처 값이 그 인텐시티 값들을 전달을 해주는, 그러니까 픽셀 값들을 직접적으로 전달을 해줘서 매칭을 시키는 거죠. 어, 질문의 약간 의미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 번만. 네, 네. 그러니까 그 티처 모델에 있는 미드레벨 피처들을 네네네. 뭐 컨볼루션 연산이랑 뭐 앞서 여기서 제안하고 있는 그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해서 그것을 네, 이제 스튜던트 쪽에 있는 피처랑 이제 매칭을 시켜주는데 네. 그 전달하는 값 자체는 일단 픽셀 밸류를 전달을 해주는 거잖아요. 픽셀 밸류를 전달을 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렐루를 네, 통해서 나온 값들과 디스턴스를 줄여주는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방식들의 문제가 뭐가 있나요? 이 방식의 문제점이요. 네, 이 메소드 이후에도 좀 다양한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메소드들이 제안이 되었었는데 네네. 이후에 제안되는 것들은 이 메소드를 좀 보완을 하려고 제안이 됐을 텐데, 그러면 이 메소드에 좀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이 혹시 뭐가 있었는지 좀 알고 있나 해서요. 어, 알고 있다라기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어, 아무래도 이제 마질 넬루를 통해서 네거티브 피처들 무시를 한 채 진행하는 형식이 그 진짜로 이 렐루 값에서 양의 값과 음의 값이 베네피셜인지 아닌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그 값들을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조금은 개인적으로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오토인코더를 기반한 방식이 조금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긴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양성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제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리고 이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티처 네트워크도 같이, 그러니까 스튜던트 네트워크 트레이닝 시킬 때 티처 네트워크도 같이 훈련을 시켜주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네.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밸리에이션 모드랑 트레이닝 모드가 따로 있어서 그 코드를 보시면은 이제 디스틸레이션 네트워크라고 따로 정의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크게 문제점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